500원. 겨우 500원입니다. 이 작은 동전 하나로 무너져가는 남자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아그라가 없던 시절, 우리 아버지들이 매일 아침 다방에서 마시던 그 전설의 음료. 의사들조차 이거대 성분 조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500원의 기적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건강과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중년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만성 피로라는 이름의 짙은 안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천근만은 무겁고 오후 2시만 되면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 없으며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아내의 눈을 피하게 되는 그 참담한 심정.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남성 갱년기 혹은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르지만 환자분들에게 그것은 병명 이상의 삶을 갉아먹는 고통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의학의 최첨단 약물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인 70년대와 80년대, 우리의 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몸을 지키는 비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 아침 출근길 다방 문을 열면 퍼지던 달달한 쌍화차 냄새와 함께 유리잔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던 노란색의 액체, 바로 모닝 노른자라고 불리던 그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나 혹은 맛으로 먹는 별미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생화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다시금 그 성분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저는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쳐버린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관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며 뇌세포를 깨우는 완벽에 가까운 생화학적 칵테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 피로 회복제로 불리는 바카스와 날계란 노른자의 조합은 현대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흔히 피곤할 때 찾는 카페인이나 당분은 일시적으로 뇌를 속여 피로를 잊게 만들 뿐 근본적인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에 억지로 전압을 높여 잠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더 깊은 방전 상태, 즉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바카스 노른자 조합은 다릅니다. 이것은 세포대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 직접적인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일까요? 먼저 바카스의 주성분인 타우린에 주목해야 합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간 기능을 보조하고 피로 물질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바카스 한 병에는 2000mg 정도의 타우린이 들어있는데 이는 굴이나 오징어를 다량 섭취해야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타우린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은 그 성분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을 소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계란 노른자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바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수용성인 타우린이나 비타민 B군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 에너지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시틴이 함께 들어가는 순간 이 영양소들은 레시틴이라는 지질 운반체에 실려 세포막을 하이패스처럼 통과하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뚫리듯 영양분이 세포 깊숙한 곳까지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어르신들이 바카스에 계란을 타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인다 라고 표현했던 현상의 의학적 실체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급격한 흡수율 상승으로 인한 즉각적인 대사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레시틴 그 자체의 효능입니다.
많은 분이 계란 노른자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계란 많이 먹으면 혈관 막히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현대의학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단백을 녹여서 간으로 운반해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남성의 활력, 즉 정력의 근본은 결국 혈액 순환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미세한 모세혈관 끝까지,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그곳까지 힘차게 도달해야만 비로소 남자의 자존심이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섭취하는 신선한 노른자 한 알은 천연혈관 확장제이자 강력한 두뇌 영양제가 됩니다. 레시틴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심해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이 나타나는 브레인 포그 현상. 이건 역시 뇌 신경세포의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 레시틴이 공급되면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빨라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몸의 하부 엔진뿐만 아니라 상부의 컨트롤 타워까지 동시에 강화되는 셈입니다. 2022년 한국식품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계란의 규칙적인 섭취가 중장년층의 대사, 증후군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500원짜리 바카스 한 병과 냉장고에 늘 있는 계란 한 알. 이 소박한 재료들이 만나 일으키는 화학 반응은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 마시면 독이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체질의 사람에게 위험한지, 그리고 비린내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섭취하는 황금 비율의 레시피는 무엇인지,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효능의 차이가 180도 갈리기 때문입니다. 약과 독은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법제하고 배합하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간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생화학적 반응을 이해하고 내 몸 상태에 딱 맞게 적용하는 정밀 영양학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성분에 대한 오해는 어느 정도 풀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70대의 나이에도 30대 못지않은 혈관 탄력과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된 습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성분이 바로 노른자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특히 중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 핵심 성분은 바로 아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연을 섹스 미네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조금 더 품위 있게 표현하자면 남성 호르몬의 불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설적인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매일 굴을 챙겨 먹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지요. 굴이 남성에게 좋은 이유가 바로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계란 노른자에는 굴 못지않은 양질의 아연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은 다른 어떤 장기보다 아연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립선에게 주요 성분이 바로 아연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아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체내에 아연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정자의 활동성이 둔해지며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갱년기 남성 환자분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열의 7은 심각한 아연 결핍 상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카스와의 환상적인 궁합이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아연은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그리 높지 않은 까다로운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아연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B6, B6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6가 아연을 붙잡고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카스병 뒤에 적힌 성분표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피리독신 염산염이라는 성분이 적혀 있습니다. 이 피리독신이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즉, 계란 노른자의 아연과 바카스의 비타민 B6가 만나는 순간 잃어버린 남성성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공장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생화학적 설계입니다.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이 조합을 우리 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론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전에서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생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사님, 날계란을 그냥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살모넬라균에 대한 공포는 타당한 걱정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게 식중독은 단순한 배탈 이상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의사로서 안전하게 그리고 비린내 없이 이 기적의 음료를 제조하는 메디컬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선도입니다. 냉장고에 산 지 2주가 넘은 계란은 과감하게 요리에만 사용하십시오. 생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란일자가 3일 이내인 신선한 계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 껍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숨구멍이 있어서 물로 씻게 되면 보호막인 큐티클층이 파괴되어 오히려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먹기 직전에 마른 행주로 가볍게 닦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알끈 제거입니다. 노른자를 분리했을 때 옆에 붙어 있는 하얀 끈 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알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콜레스테롤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쉬운 부위입니다. 젓가락으로 이 알끈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식감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세균 감염의 위험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의 디테일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중화제의 사용입니다. 바카스에 노른자만 넣으면 특유의 비린내가 나서 비위가 약한 분들은 넘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식초 한 방울과 꿀 한 스푼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살모넬라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단백질의 구조를 살짝 변화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더하면 피로 회복 효과는 배가 되고 맛은 고급스러운 칵테일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 제조법이 아닙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약을 짓는다는 정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공복, 위장이 가장 깨끗하게 비어 있을 때 정성스럽게 제조한 이 한 잔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내 몸을 소중히 다루고 있다. 나는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심리적 암시는 약물 못지않은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앞서 경고했듯이 이 명약이 독약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의사 면허를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거나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방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고단백과 인성분, 그리고 바카스의 일부 성분은 약해진 신장에 치명적인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찾으려다 투석실로 가게 되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당뇨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고위험군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카스 한 병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액상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되신다면 바카스 D나 F 대신 약국에서 파는 당분이 없는 자양 강장제를 베이스로 활용하시는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무턱대고 좋다는 것을 따라하는 것은 맹신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500원의 기적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누가 피해야 하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며칠 만에 반응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 할 단 10초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가 환자들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영업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분이 영양제나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그 에너지를 폭발시킬 점화 플러그를 당기는 법은 모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척추를 타고 흐르는 신경계를 깨워서 섭취한 영양분이 하체로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게 만드는 물리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물리적인 스위치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생명력이 응축된 골반 기저근을 깨우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남자의 뿌리를 조이는 10초라고 처방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케겔 운동은 요실금이 있는 여성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70대에도 20대의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유럽의 장수 마을 노인들이 죽는 날까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실천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카스와 노른자로 섭취한 타우린, 아연, 레시틴이 혈액 속에 가득 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영양분들을 필요한 곳으로 강력하게 쏘아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합니다. 항문과 성기 사이에 위치한 근육, 즉 PC. 근육을 10초간 강하게 수축했다가 풀어주는 행위는 골반 내의 혈류량을 순간적으로 폭발시킵니다. 이때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산화질소라는 기적의 물질이 분비됩니다. 산화질소는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고 굳어버린 해면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핵심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알려드린 바카스 칵테일을 드신 직후 딱 10번만 이 근육을 조여주십시오. 단언컨대 한 달 뒤 여러분의 하체는 완전히 다른 감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편의상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선생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의 연세는 60덜비셨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경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분은 깊은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단순히 육체적인 기능 저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아내분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본인이 집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다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약까지 복용을 고민하고 계셨죠.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아니게 된 기분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은 고목나무 같아요. 저는 그분께 값비싼 호르몬 주사 대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500원의 처방과 10초의 습관을 숙제처럼 내드렸습니다. 선생님,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사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셨던 최 선생님. 그 후로 계절이 바뀌고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원장님, 살맛이 납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료를 만들고 운동을 하는 남편의 달라진 활력을 보며 아내분의 태도도 부드러워지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두 분이서 10년 만에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다녀오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최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다시 남자가 된 것보다 다시 사랑받는 남편이 된 것 같아서 그게 더 기쁩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500원짜리 바카스와 계란 한 알.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은 다방의 추억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동아줄이 되기도 합니다. 의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정성, 그것이 바로 최고의 명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았습니다. 영양을 채우고 운동으로 펌프질을 해도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독소를 해독하는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남성 호르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몸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뇌가 긴장 상태에 있으면 우리 몸의 혈관은 본능적으로 수축해버립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드시면서 정작 마음속의 불안과 강박은 방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설적인 상황.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회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최 선생님께만 은밀하게 알려드렸던 몸과 마음의 긴장을 동시에 녹여버리는 수면 전 3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비싼 영양제 없이도 여러분의 침실을 최고의 호르몬 치료실로 바꾸는 방법. 오늘 밤부터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쉽고 편안한 방법입니다. 수면 전 3분의 기적, 그것은 바로 다리를 벽에 올리는 L자 자세와 4, 7, 8 호흡법의 결합입니다. 너무나 간단해 보여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자세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 남성들의 혈액은 중력에 의해 다리 쪽으로 쏠려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심장으로 돌아와야 할 혈액이 하체에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밤사이 전신을 순환하며 호르몬을 전달해야 할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직전 베개를 베고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벽에 바짝 붙이고 다리를 수직으로 올려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딱 3분만 반복하십시오. 이 행위는 우리 몸을 전투 모드인 교감 신경 우위 상태에서 회복 및 생식 모드인 부교감 신경 우위 상태로 강제 전환시킵니다. 의학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만 혈관이 확장되고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쪼그라들었던 혈관들이 2, 3분의 시간 동안 비로소 릴렉스하며 팽창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낮에 섭취했던 바카스와 노른자의 영양분이 혈류를 타고 몸 구석구석, 특히 골반 깊숙한 곳까지 막힘없이 전달됩니다. 많은 분이 정력에 좋은 것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들일 몸의 준비 태세는 갖추지 않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몸에 아무리 좋은 보약을 쏟아부어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되는 것을 비워내는 법을 압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비워내는 레시틴, 그리고 마음속의 독소를 비워내는 호흡법.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회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작은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00원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카스와 계란 노른자, 칵테일의 생화학적 비밀부터 안전한 섭취법,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물리적, 심리적 솔루션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타우린과 레시틴의 만남, 아연과 비타민, B6의 시너지,
그리고 케겔 운동과 수면 호흡법까지. 이 모든 것은 따로 떨어진 파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우리 인체의 신비로운 시스템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의학 용어를 써가며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기능이 떨어지면 마음까지 서글퍼지고 자신감이 꺾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이른이 넘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만 해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활기차고 당당하고 사랑받는 남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은 내일 아침 산책길에 편의점에 들러보십시오. 그곳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바카스와 계란이 있을 것입니다. 계산대 위에 500원 동전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여는 열쇠다. 그 작은 긍정의 주문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세포를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저에게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분들, 동료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 버튼을 누르는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건강 비법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진료 틈틈이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큰 낙입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지혜가 모일 때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중년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치유의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치의자, 건강 멘토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노란색 희망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김선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